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말고사 문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다 내놓고 지금, 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혹시나 조금씩이라도 흘려주시려고 하는 얘기들 잘 귀담아 듣고요. 이번 문제풀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별표 막 이러면서 좀 강조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아마도 시험 문제를 내놓고 하는 얘기니까 시험 문제와 연관돼서 그런 게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형성평가를 조금 늦게 이제 올리는데 원래 온라인 학습실이라고 하는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걸 우리 학교가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그걸 만들고 나서 여기서 들어와서 아주 조용한 곳 가운데 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려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졌어요. 어쨌든 시험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번 주말 또 다음 주말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 문제, 공무도화가를 공부하고 나서 푸는 문제인데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보자. 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무도화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황조가에 해당되는 작품이지요. 고대가요 두 작품이 나왔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한역시가죠? 가만 그런 게 아니라 가, 나, 이 원래 본문이 옆에 나와 있는 한문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전통적인 한의 정서가 드러난다 그랬는데 가의 공무도화가는 공무도화가 배우면서 공부했겠지만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별의 정환은 사실 공무도화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공무도화가가 뭐 가시리로 뭐 옮겨주고 그 다음에 뭐 현대시로 내려오면 김소월의 시들 뭐 그런 것들이 다 뭐 이별의 정환을 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별의 정환을 담은 작품들이 시기별로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별의 정환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최초의 작품이 또 공무도화가여서 그런 의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과거 회상을 통해 상황이 제시된다? 이거 과거 회상이니? 지금 물을 건너가지 말라고 님에게 만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네. 그지? 가신님을 어이할고 그래서 현재의 내용이지 뭐뭐 했다 이런 과거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과거 회상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객관적 상관물로 자신의 정서를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객관적 상관물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객관적 상관물이랑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랑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표현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자기의 감정이나 뭐 상대방의 뭐 남의 감정 뭐 다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과 뭐 반대되는 감정을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사물의 감정을 표현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나와 비슷한 감정, 반대 감정 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해서 어쨌든 의미를 강조하고 싶고 지금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 중에 일부분 화자와 똑같은 감정을 갖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감정을 이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절명시 같은 데에서 우리 감정이 배운 기억 나시죠?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이러면서 자기가 슬피 울고 싶은 걸 새와 짐승이 슬피 운다라고 표현했던 거 이런 건 감정이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펄펄 나는 저 꾀꼬리가 암수가 서로 정답다 그랬는데 지금 나는 외로워. 외롭구나 이내 몸은 그랬으니까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꾀꼬리 정다운 걸 보면서 내가 외로운 게 훨씬 더 심해지잖아. 나의 감정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경우정이 시상 전개를 보인다. 선경우정 무슨 말인지 알죠? 선경 앞에는 경치를 그 다음에 후정 뒤에는 감정을 노래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글씨가 안 써져 미안. 감정을 노래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선경 후정 나온 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다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대 시가는 다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다 고대 시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경설화가 있는데 한번 보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아봅시다. 가와 달리 나의 화자는 임과 제외할 수도 있겠고 가는 제외 못해. 왜냐? 가는 죽었거든. 그지? 백수강구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죽었어. 나는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안타까움, 이별했으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이별의 상황 맞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편, 가는 딱히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죠. 나는 맞지만 가는 아내로부터 버림받았으면 아내가 막 이렇게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막 매달리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요게 틀렸네요. 가와 달리 나의 화자는 자신과 대비되는 자연물 아까 뭐 있었어? 꾀꼬리 있었지.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래서 꾀꼬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 3번은 어디가 있니? 3번 옆에가 있네. 옆으로 가자, 옆으로. 얘야, 옆으로 가자. 자, 3번에 가의 물 A와 보기의 물 B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에서는 공무도화가의 물인데요. 이거는 조금 정리 좀 할게요. 공무도화가에서는 1행, 2행, 3행에 나온 물의 의미가 조금씩 달랐어요. 1행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2행에서는 이별과 관련된 물 때문에 이별하게 됐잖아. 3행에서는 물에 빠져서 죽었으니까 죽음과 관련되는 의미가 나와 있죠. 이런 의미들이 실려 있고요. 보기의 물, 우리가 물이 돼서 만난다면 뭐 어느 집에서들 좋아하지 않으랴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비가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사람들이 좋아한대. 그러니까 뭔가 뭐 이 뒤에도 보면요. 뭐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고 뭐 바다에 닿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나빠 보이진 않죠. 여기서의 물은 보통 이제 물이 우리가 어떤 원형적 상징을 생각해 보면 물에는 생명력이나 나무랑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 물에는 어떤 생명력이나 그다음에 뭐 정화, 깨끗하게 해주는 거, 재생, 어? 다시 살게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화합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에서도 그런 의미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실 좀 완벽하진 않은데 이 시가 이제 다 나오거나 이랬어야지 니네가 이해를 하고 책에 나오는 시여야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해주고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하나만 더 정리하면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일행 빼고는 이별, 죽음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 약간 물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 전혀 나오지 않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의 뒤에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어쩌고저쩌고 불 얘기가 나오거든. 뒤에 가면 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불이 물과는 반대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이게 문제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문에 있어서 이 보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 대조적인 표현으로 나와서 여기 이 시에서 또 불이 되게 뭐 죽음, 소멸 뭐 이런 거, 파괴, 뭐 이런 의미로 또 사용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는 할게요. 이번 시험 문제엔 이런 건 안 나와요. 꼭 이 시를 꼭 다 배워야만 되는 문제 이런 건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아까 A는 공무도화가의 물, B는 여기 보기의 물. 그렇지. 이건 부정적인 의미,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나왔으니까 대립적인 의미 맞네요. A는 죽음을, B는 생명력을 산책한다 그랬는데 죽음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죽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맞다고 합시다. B는 생명력 아까 설명했어요. A와 달리 B는 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얘들아, 님에 대한 사랑 어디 있었니? 1행에 있었잖아, 1행. 님에 대한 사랑은 B가 아니라 A 부분에 들어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A와 달리 B에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 A의 일행에 들어있는 내용이 임에 대한 사랑의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4번 A는 보기에 불과 비슷한 이미지를 함축한다. 불이 없어. 이 불 나와야 되는데 불이 없는데 잘못 냈지 문제. 어쨌든 근데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불의 의미도 뭐 죽음 뭐 이런 거니까 부정적인 의미지. 그래서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는 부정적 의미, B는 긍정적 의미. 그래서 다 맞고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요시를 보지 않더라도 요시에 뭐 불 같은 거 안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문제 잘못 냈어요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공무도화가의 물의 의미를 하나씩 알고 있다면 님에 대한 사랑은 A와 달리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요게 일단은 틀렸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배웠으니까 못 풀어요 이러면 안 되고 공무도화가를 확실히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십시오. 4번 보기로 보아 가의 문학사적 의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원시미 고대 초기의 시가는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 집단적 서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요. 구지가 같은 게 있어요. 구지가 가야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가락국 설화 안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뭐 이런 그 간단한 그 사행짜리 한 시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지가예요. 그래서 그런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행사에서 불렀고 주술적 그러니까 뭐 미신 같은 거지. 뭐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비는 노래, 뭐 이런 노래고, 그 다음에 제사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구지가 같은 노래가 먼저 나온 그런 형태의 노래고요. 그러다가 시대가 점차 흘러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마 개인적 서정시라고 공무도화가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서사시만 나오다가 개인적 서정시로 처음 나온 노래가 바로 공무도화가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으로 들어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보기를 읽어보자. 1번 개인과 집단의 정서가 공존하는 가요 아니지. 이거는 그 가의 문학사적 의의니까 공무도화가는 개인의 그 개인적 서정시에 해당된다 그랬어. 개인 서정시에 출연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가치를 지닌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으니까 바로 답이 나왔고요. 개인 서정에서 집단 서사로의 변화? 이걸로 변한 거 아니고 주술적 요소가 담긴 건 오히려 집단적 서사시라 그랬고 집단 행사와 문학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됩니다. 자, 이어서 또 1번이 나왔는데요. 이제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번호를 이렇게 우리가 중간중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빼놓은 부분 빼고 우리가 배운 부분, 시험에 들어가는 부분만 편집해서 번호를 넣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번호를 매겼어요. 이해하시고 봅시다. 자, 그 다음 나온 작품은 찬, 기파랑 가, 찬양한다, 예찬한다.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이라 그랬어. 찬기, 파랑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기파랑가 이렇게 읽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대상에 대한 예찬전 태도가 드러난다. 지금 바로 기파랑가 할 때 찬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찬적 태도 맞고요. 어머, 찬기파랑가가 팔구치양가니? 말도 안 돼. 야, 이런 거 문제 냈으면 니네 다 맞췄을 텐데. 그지? 이거 19치안가죠? 그래서 원래 8구치안가는 앞에 8구를 전절, 뒤에를 후절, 뭐 이렇게 얘기를 앞에 4구를 전절, 뒤에 4구를 후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8구치안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찬기파랑가는 10줄짜리 19치향가에 해당이 되지요. 신라시대에 향찰로 표기된 거 맞죠? 향가는 향찰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향가라고 부른다 그랬어. 향찰로 표기된 노래, 가요. 그래갖고 향가라고 부른다 그랬어. 승려의 작품이다. 찬기파랑가.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다. 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 맞습니다. 다음 중 가리키는 의미가 나머지와 이질적인 것은 그랬는데 여기 그 현대어 풀이를 볼게요. 현대어 풀이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아시죠? 현대어 풀이를 내지 않고 그냥 원래 원문만 냈는데 여기서는 너무 친절하게 현대어로 풀어줬네. 근데 보니까
높이 떠 있는 거니까 기파랑의 어떤 높은 인품 뭐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잖아. 보니까 이 시에서 기파랑을 비유적으로 기파람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다 밑줄이 쳐져 있는 것 같아. 달 높이 떠 있잖아. 높은 인품. 물 깨끗하잖아. 그래서 깨끗한 뭐 인품. 그다음에 잣나무 가지. 이거 잣나무 소나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르른 뭔가 지조절개 뭐 이런 걸 상징하게 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그런 기파람의 인품. 그다음에 꽃갈은 인품은 아닌데 그 기파랑의 모자, 화랑의 모자를 뭔가 상징해서 기파랑을 상징하는 기파랑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눈이라도 덮지 못할 꽃갈이여. 눈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드렸나요? 눈은 시련, 고통, 고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기파랑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건 뭐 없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로 그 부정적인 표현으로 눈은 여기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나머지와 이질적, 다른 것은 4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3번 문제 나가볼게요. A와 관련하여 이 작품과 거기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문학의 전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 작품은 보니까 시조네, 시조. A는 향가, 십구체 향가였어요. 십구체 향가가 시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특히 십구체 향가의 어느 부분? 낙구 부분, 끝에 두 줄 부분이 바로 시조의 종장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 시조의 종장도 뭔가 그 정리를 해주고 전체 내용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했고 특히 낙구의 시작을 감탄사로 하는데 여기도 초창기에는 삼음절뿐만 아니라 감탄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어즈보가 무슨 뜻이야? 어즈보 뜻없지? 감탄사예요 이거. 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런 뜻이야. 여기가 감탄사가 들어왔던 건 이게 지금 고려 말의 시조거든요. 조선 초기구나. 어쨌든 그 고려 말 조선 초의 시조에는 아직도 그 십구치향과 낙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감탄사로 만들어 놨었어요. 이 부분을. 그게 나중에는 감탄사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삼음절로 변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향가의 낙구 부분이 시조의 종장 첫머리에 종장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자연물에 빗대어 이거는 그냥 눈으로 쭉 읽어도 맞는 걸 고르는 거잖아. 제가 지금 설명 다 했으니까 맞는 걸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아니고 공통점이니까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다 읽어보시니까 답은 몇 번에 나와 있게요? 답은 그렇지. 한번 읽어보시면 4번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체향가에 있던 감탄사가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장의 첫 구절의 감탄사에서도 이 종장의 그 내용이 어떤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하고 뭐 주제를 좀 표현해주고 뭐 이런 그 표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의 감탄사가 여기의 감탄사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어서 이런 시가 형식의 전통이 드러났구나라는 게 맞는 표현이었네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틀린 표현이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4번 시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이 작품과 다른 하나는 그랬네요. 찾기파랑가 뭐라 그랬어? 찬양하고 예찬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찬양하고 예찬하고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찬양하고 예찬하는 게 아닌 걸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까마도 겉이고 속 검을 쓴 너뿐인가 하노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 겉으로 막 되게 좋은 사람인 척 했는데 속으로 나쁜 사람인 척, 나쁜 사람인 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여기는 너 나빠 뭐 이렇게 겉은 희고 속은 검잖아 뭐 이러면서 비판하는 내용이지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네. 1번이 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나 읽어는 볼게요. 2번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곧기는 뒤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속빈 대나무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니네 1학년 때 배웠잖아. 윤선도 오우가 배운 기억나지? 요 부분도 배웠습니다. 자, 대나무 매난국죽 왜 사군자라고 해서 매난국죽 사군자를
죽이 대나무야. 죽이 대나무란 말이야. 사군자를 어, 조선시대에 많이 칭송하고 좋아하고 뭐 선비의 뭐 성지를 가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번에 바로 국화 나오네. 국화야 이래서 국화 세 번째가 국화네.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 다지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는가 어쩌고 그래서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했고 어리고 성금 매화도 나왔어요. 어머머머머 여기 다 나왔네. 매화 국화 다 나왔네요. 매화도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에서 보면 굉장히 지조절개가 뭐 뛰어난 이런 그 사물로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간밤에 눈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이어라 어쩌고저쩌고 어부사시사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었던 연시조였습니다. 여기는 농촌이래. 어촌 마을에 그 겨울 풍경을 굉장히 찬양하는 너무 이쁘다. 신선이 사는 세계인지 부처님 속 세계인지 뭐 모를 정도로 인간 세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이것도 찬양하는 좋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 찬양하고 예찬하는 시조가 아닌 건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시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시조가 나와 있고요. 그 세 개의 시조에 대해서 자료 1, 자료 2에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각각 누구의 시조인지 자료 1에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실게요. 보기의 자료를 참고할 때 가부터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우탁의 시조죠. 고려 후기 작품으로 시조의 발생과도 연관된다. 시조가 언제 발생했어요? 고려 말, 그지? 고려 후기의 작품이니까 시조의 발생과 관련되는 거 맞네. 고려 말에 발생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조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시조가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문학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나의 시조는 성산문입니다. 성산문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그러니까 어떤 사대부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고요. 다는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시조작품이 창작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얘들아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변형했다는 건 뭐 어시조나 아니면 사설시조 같은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어시조니? 아니면 사설시조니? 아니야. 글자 수 딱딱 맞춘 평시조야, 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3번의 설명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는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시조를 통해 여러 정서를 표현했음을 보여준다. 다는 홍랑이지 어때? 홍랑 직업이 뭐야? 홍랑 직업이 기생이야, 기생. 아, 사대부 양반만 시조를 짓는 줄 알았더니 기생도 시조를 지었구나 라는 걸 보여줬죠. 그 다음에 가나다 세 작품 모두 시조의 관례상 특성을 잘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셋 다 평시조잖아. 3장 6구 45자 내외 평시조니까 시조의 특성, 시조의 기본적인 율격 이런 걸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번 읽어보자. 늙은이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우니 늙은 줄 모르로다. 진실로 늙은 줄 모라거니 매일 만나 즐기리라. 뭔지 모르지만 계속 즐겁고 되게 긍정적인 인물인 것 같아. 그지? 긍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늙은이가 늙은이를 만나니.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만난 거야. 노인과 노인이 만나서 즐겁다, 반갑고 즐겁다. 노인이어서 막 이렇게 한탄하고 늙음을 막 비판적으로 보고 이랬던 게 아니라 나름 긍정적으로. 아, 늙어서 좋다. 이러면서 맨날 놀아야지. 뭐 이러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시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보기 모두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고 있다. 가에서는 한탄했지만 보기에서 한탄하는 표현 있어요? 없어요. 가와 보기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상대방이 나와서 책임이 나오고 뭐 이러진 않은 내용이죠. 가보다는 보기에서 주어진 운명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뭐 운명을 극복한다 이런 대단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뒤에가 훨씬 더 맞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가와 달리 보기에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바로 나왔어. 위에서 아까 얘기했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답이 바로 나왔으니까 3번은 틀린 게 맞네요.
그다음에 보기와 달리 가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자연물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자연물이 뭐 춘산, 눈 뭐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연민이 들어가 있어요? 불쌍하게 여겨?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틀렸고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4번. 3번 형식 면에서 볼 때 나에서 보기로의 변화에 대한 설명. 보기가 현대 시조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현대 시조인 걸 알 수가 있는데 현대 시조로 변하면서 사실 여기 지금 이게 두 줄짜리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돼 있지. 이 두 줄짜리가 여기 행을 하나 띠라는 얘기야. 줄을 하나 띄라는 얘긴데 지금 여기 칸이 모자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 책에는 책 학습활동 뒤쪽에 보면은 이시 나오는데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3년으로 되어 있는 시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이었던 게 1년, 2년, 3년으로 장이연으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음보에서 4음보? 야, 시조가 원래 4음보였지. 왜 4음보야? 3음보야. 말도 안 되고. 이것도 4음보예요. 이것도 현대 시조입니다. 시조. 연마다 일정하게 행의 수를 통일시켰다? 이건 두 줄, 이거 한 줄, 이거 두 줄. 그러니까 아니고. 평시조의 3장 6구가 완전히 파괴됐어? 말도 안 돼. 그럼 시조라고 부르면 안 되지. 마지막 행의 첫 부분 음절수가 증가했어? 마지막 행의 첫 부분이 이거야. 3음절 딱 시조에서 지켜야 될 부분 제대로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나머지 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부터 미음은 옆에 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부분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다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다가 아니다. 가나다에 다 섞여 있다. 기억은 춘산이거든요. 춘산은 녹색의 이미지로 젊음을 상징하는 시어 맞죠? 그래서 나도 좀 내 머리도 그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 다음에 니은은 수양산이에요. 수양산과 수양대군을 모두 의미한다. 이거 중의적 표현이라고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제. 이제가 백이숙제. 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뭐 지조절개가 뛰어난 사람을 얘기했던 건데 절개와 의리를 대표하는 인물로까지는 맞아요.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 야, 화자가 이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지금 이 시조를 지었니? 아니지. 백이숙제보다 나는 더 백이숙제도 비판할 만큼 백이숙제 니네 진짜 잘못했어. 거기서 꼭 먹고 살아야 돼? 산나물일지언정 그걸 먹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절개와 의리를 대표하는 백이숙제까지도 나는 비판할 정도로 나는 더 절개와 의리가 뛰어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시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이숙제를 본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인 성산문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조절개가 뚜렷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딴 사람들은 다 본받고자 했지만 성산문은 오히려 비판할 정도로 좀 독특한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고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화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맷버들, 화자의 마음을 님에게 전하는 매개체, 맷버들 말고 새닙도 있었죠? 근데 새닙은 뭐 화자의 분신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네요. 어쨌든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엔 3위인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의 3위인곡 가사작품이었죠? 그래서 가사작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나다라 마가 있고 이쪽으로 다시 가야겠네.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어떤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이 자기의 상황을 굉장히 슬피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지 두 명이 등장하진 않죠. 그죠?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긴 있어. 똑같은 정철에 속미인곡이라고 3위인곡을 짓고 나서 3위인곡의 속편식으로 하나 더 지었는데요. 그 속미인곡이
두 여성의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다 맞네? 사음보 연속체 원래 가사가 그렇고 계절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가 있고 유불선 사상 다 나타나 있다고 했고 마지막 구절이 평시조 종장과 유사한 형태 왜 정격 가사라고 불러서 3543으로 딱 끝난다고. 근데 3543은 딱 아닌데요. 어쨌든 정철의 작품까지는 다 정격 가사라고 보셔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이 작품의 의의나 가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충신 연주지사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충성한다. 누구한테? 신하로서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사모한다. 주인을 사모하고 신하의 주인이 누구야?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임금께 충성하고 임금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 그런 글이라는 뜻이에요. 충신연주지사는 이 가사가 바로 그런 내용 맞지요. 조선 전기 가사에서 후기 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3인국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 안 들어봤죠? 3인국은 전기 가사예요. 3번 여성적 어조로 이별이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문학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이런 뜻인데 여기 지금 여성화자 나오잖아. 왜 니네 김소월 씨 이런 거 보면 나 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막 이러는데 김소월도 남자지. 남자이긴 하지만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면 이별이나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철은 남자지만 여성적 어조로 쓴 거예요. 다양한 표현 기교로 후편격인 송민국과 함께 가사문학의 백미를 이루었다.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우리말로 유연하게 표현하여 문화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요 두 가지는 왜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 삼인국, 송민국 작품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의 백미가 가장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인국, 송민국을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봤다라는 건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는 글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맞고 틀린 건 2번이었습니다. 2번의 답은 2번. 자, 3번. 나부터 마에서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소재를 3가지 이상 찾았으래. 야, 이거는 그냥 앞에서 찾아볼까? 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봄부터 한번 찾아보자. 봄에는 동풍이 건득 불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봄에는 매화를 가지고 임금님께 보내고 싶다. 매화 꺾어내서 님 계신 데 보내오죠. 이런 표현 보이죠.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매화가 담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님의 옷을 지어서 옷을 보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옷이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어떤 거 있어? 청광을 띄어내서 맑은 빛을 띄어내서 봉황루에 임금님께 보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양춘 따뜻한 햇빛 양춘이나 해 같은 거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양춘이나 해를 임금님께 보내고 싶다. 거기 너무 춥잖아. 한양 너무 추우니까 여기 따뜻한 햇빛을 임금께 보낼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매화, 옷, 청광, 양춘 이렇게 4가지 중에 알아서 3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식이니까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4번 보기를 참고로 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정철은 50세가 되던 1585년 선조 18년에 당파 싸움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창평에 내려가서 이제 이런 삼인국과 같은 가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한번 의미가 맞나 안 맞나 따져보자. 기억은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정에 올랐더니 그더디 어찌하야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에 내려왔다 창평으로 내려왔다는 뜻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머울시고 산과 구름에 갇혀있다. 산과 구름은 간신을 의미하는 말을 했어. 그지? 그래서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선조를 걱정하는 정철의 정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누 위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비채어 심상궁곡 점랑같이 맹드셔서 그랬는데 선조가 이제 그 청광을 받아서 사람들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백성들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리을 소상남반도 치옴이 이렇거든 옥루 고쳐야 더욱 일러 무사말이. 소상남반 남쪽 지역도 이렇게 추운데 남쪽 지역에 누가 살아요? 창평에서 살고 있는 게 정철이지. 남쪽 지역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 고쳐 한양에 있는 그 님이 살고 있는 한양을 얘기하는 거야. 한양은 얼마나 춥겠어요. 이거 추운 거 얘기하는 거야. 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평, 전라도도 이렇게 추운데 한양은 얼마나 춥겠어요. 이거지. 전라남도 창평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정철의 상황을 드러내려고 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향 묻힌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으려 하노라. 그래서 나는 님만 따라갈래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었네요. 자, 이번엔 사설시조 어이 못 오던가와 관련된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부터 다에 나타난 이행기 문학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1번. 가는 사설시조로 시조의 양식 변화가 드러난다. 그치. 사설시조가 평시조에서 굉장히 길어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2번. 나는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라는 근대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양반에 대한 풍자 이런 게 주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민속극의 하나인 탈춤으로 공연활동에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준다. 그래서 봉산탈춤 일부분이 나왔으니까 맞고요. 다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랬는데 다가 박인로의 그 작품인데 이 작품이 뭐 도덕적으로 막 무슨 소를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를 빌리러 왔다는 얘기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이런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다는 작가의 체험이나 서사적 요소가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작가 박인로가 양반인데 양반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너무 가난해진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작가의 체험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도 맞아요. 아니, 5번도 맞아요.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2번. 가의 화자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는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지? 원망도 좀 하고 있어. 왜 도대체 안 오는 거야? 궁금해하고 있고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님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시조에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갇혀 있어서 오지 못하는 거라는 건 아니죠.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막혀 있니? 왜 못 오니? 이러면서 이제 다 원망하고 좀 속상해하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부터 미음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쭉 보니까 연쇄법 나오는 그런 부분이잖아. 연쇄법, 과장법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연쇄법 설명 나왔으니까 맞고요. 니은은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날에 날 보러 올 하루가 없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는 부분인데 과장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기억 부분에 맞는 그런 설명이야. 그치? 이 부분이 틀렸네요. 기억 부분에 연쇄법, 과장법 같은 게 다 쓰였잖아. 그치? 디귿 맞아볼게. 디귿은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어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양반의 외양 모습, 겉모습을 우습게 표현하고 있는 거 맞고요. 리을,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씁니다. 뭐 이래갖고 언어 유의 사용한 거, 말을 가지고 재미나게 표현한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음은 초경도 겨인데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거기 어찌 와 계십니까? 물었더니 연년에 이러하기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수없은 가난한 집에 해엄 많아 걱정 많아 왔습니다. 이래서 대화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가난한 화자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 번에 너무 오래 해서 여기서 잠깐 끊고 두 번째 편에서 형성평가 문제풀이 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